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조나단 쿠민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직접 1라운드 7순위로 뽑은 유망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처럼 플레이를 했지만 실망 쪽에 가까운 그런 선수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주간 쿠민가, 현재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쿠민가를 위한 시장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전력 보강을 위해서 힘쓰는 시기입니다. FA 시장이 열리고 여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또 신인 드래프트까지 거치면서 각 팀들은 다음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오프시즌은 고요함 그 자체죠. 1년 전에는 카일 앤더슨 오고 버디 힐드, 디앤서니 멜튼 들어왔고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과 이별했었죠. 여러모로 골든스테이트의 지난 시즌은 초반부터 바빴습니다. 자, 하지만 2025년 오프시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셀러리 캡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30개 팀 가운데 트레이드 및 FA 영입이 단 한 명도 없는 유일한 팀이라는 게 문제죠. 이게 지난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했거나 아니면 정규 시즌에 압도적인 성과를 냈던 팀이라면 모르겠지만 50승 거두지 못했고 2라운드가 한 개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커리, 드레먼드 그린, 지미 버틀러가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력 보강은 있었어야 됐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가장 큰 선수단 변화는 케번 루니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이적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GP2, 게리 페이튼 2세도 FA로 풀렸는데 현재까지는 딱히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이자 최대 걸림돌이자 또 다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나단 쿠민가와의 계약 여부입니다. 쿠민가는 현재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죠. 이 쿠민가의 행보가 정해져야 장바구니 쇼핑이라도 가능한데 쿠민가와의 동행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FA들도 영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쿠민가와 퀄리파잉 오퍼, QO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쿠민가는 이제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났습니다.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상태고요. 다른 팀들이 퀄리파잉 오퍼를 제출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매치하면 그 금액으로 쿠민가를 쓸 수 있고요. 거절하면 퀄리파잉 오퍼시트를 제출한 팀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라고 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시한 1년에 약 8밀에 달하는 퀄리파잉 오퍼를 쿠민가가 수용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놓으면 쿠민가 입장에서는 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지금 꼴 보기 싫은 마당에 그냥 얘네들 시즌 준비 농사 확 망쳐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뒤로 끌수록 쿠민가도 좋지 않지만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도 긍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이자 이슈가 쿠민가와의 계약 여부이고 쿠민가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쿠민가가 만약에 골든스테이트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 쿠민가는 1년 뒤에,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곧바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2026년 여름이 되겠죠. 자, 하지만 그 사이에 트레이드가 돼버리면 버드 권한은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뒤에 자유계약 선수가 됐을 때는 그때는 거의 이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동거를 1년 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는 1년 뒤에 떠나래고, 그 다음에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팀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서로가 함께 목표를 갖고 나란히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쿠민가 입장에서는 그 1년 동안 내 주가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나 롤이나 팀 내 역할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고 원 소속팀과 동거를 하는 게 서로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요. 자, 워리어스는 오프시즌 때 여러 선수들에게 관심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제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민가와 계약이 선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워리어스가 아예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브룬 로페즈를 데려오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 미러키에서 LA 클리퍼스로 떠났고 데미안 릴라드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러키에서 웨이브 앤 스트레치 된 이후에 포틀랜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브래들리 빌도 영입을 하고 싶었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애초에 브래들리 빌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베테랑 미니멈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여유가 있었던 클리퍼스가 브래들리 빌을 영입을 했고요. 알 호포드만 지금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골든스테이트가 호포드마저 놓친다면 진짜 선수 영입은 제로가 됩니다. 일단 보스턴을 떠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호포드는 아직까지 본인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도 쿠민가와의 계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 금액도 중요하죠. 어차피 TPMLE를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을 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쿠민가의 금액이 정해지고 나서 여유 금액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호포드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셀러리 캡에 여유가 없는 골든스테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브래들리 빌과 또 호포드일 수 있고요. 남아있는 FA 명단을 보면 오늘 릴라드가 포틀랜드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드 포지션에는 CP3, 러셀 웨스트브룩, 말콤 브럭던, 그리고 지난 시즌 워리어스에서 첫 시즌을 시작했었던 디앤서니 멜튼이 있고요. 윙은 FA로 풀린 골든스테이트 출신의 게리 페이튼 2세,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관심이 있는 크리스 부쉐이, 여기에 클리퍼스에서 뛰었던 아미르 코피. 자, 빅맨 가운데에는 벤 시몬스 그냥 빅맨으로 넣었어요. 토마스 브라이언트, 그리고 프리셔스 아치와 알 호포드가 있습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아직까지 채워야 될 로스터 스팟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쿠민가에게 주는 돈이 나머지 선수들을 채울 수 있는 금액과 직결됩니다. 당연히 선수는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골든스테이트는 어떤 식으로든 쿠민가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아껴서 나머지 로스터를 채워야 되는데 쿠민가와의 계약이 지금 성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과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루즈루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자,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만남을 통해서 쿠민가는 연 25밀 이상을 요구했었고요. 당초에는 연 30밀 이상을 원했었는데 뭐 에이전트도 바보가 아니고 쿠민가도 바보 등신이 아니라면 금액은 낮춰야 돼요. 왜냐? 쿠민가를 위한 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30밀 이상에서 25밀까지 낮췄고요. 이거는 또 지난 시즌 워리어스 측에 요구했던 또 이번 오프시즌 초반까지 줄곧 유지했었던 30밀보다는 확연히 낮은 금액입니다. 연평균 5밀이 낮아지는 거니까 꽤나 큰 금액이죠. 자,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쿠민가의 주가와 가치는 모두 급락했죠.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 잘했지만 만약에 그 활약이 인상적이었다면 쿠민가를 쫓는 팀들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자, 쿠민가가 원하는 연 25밀 제시액을 골든스테이트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제는 관건이죠. 쿠민가는 금액을 낮췄고 골든스테이트는 내심 20밀 정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리그 내부에서는 이 대화가 8월 내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서머리그 초반에 양측이 만나서 미팅을 했고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제 사견을 넣어서 제 주관적으로 제가 만약에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다, 실제로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데 제가 만약에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그냥 뭐 재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어차피 쿠민가를 위한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30개 팀 가운데 29개 팀의 캡이 비어 있었지만 쿠민가를 영입하고자 했던 팀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자니 또 나가는 대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쿠민가를 위한 시장은 지금 거의 없는 셈이고요. 두 번째, 현 시점에서 쿠민가가 바라는 25밀은 분명히 오버페이죠. 쿠민가가 처음에 리그에 입성했을 때 비해서 지금 늘어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유투 답보 상태, 3점 답보 상태, 그 다음에 애초에 없었던 BQ는 거의 그대로고 굉장히 써먹기가 힘든 유형의 선수입니다. 물론 마무리 솜씨라든지
피니셔로서의 역할, 뭐 운동 능력,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선수가 바로 쿠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25밀은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쿠민가를 위한 옵션은 또 골든스테이트에게도 똑같이 있는 옵션은 퀄리파잉 오퍼를 쿠민가가 받아들이고 1년간 불편한 동행을 하느냐, 아니면 사인 앤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는 팀은 남아있으니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쿠민가가 원하는 25밀 이상을 지급할 것이냐, 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하는 20밀 전후의 금액을 쿠민가가 받아들일 것이냐. 자, 이런 사안이 있는 거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구단이 특히 본인들이 직접 드래프트 픽을 통해서 로터리 픽 자원을 뽑았다면 실패를 인정하길 상당히 꺼려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쿠민가 픽에 대한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골든스테이트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행은 힘들겠다, 동행 불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쿠민가와 1년 뒤에 뭐 이별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설득시켜야 된다. 25밀 주는 순간 완전히 골든스테이트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야죠. 이 금액 아니면 우리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남아있는 쓸만한 미니멈이라도 영입을 가능합니다. 아, 쿠민가 그냥 내보내기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양측의 그런 뭐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그럴 거면 빠르게 이별을 인지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도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빨리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쿠민가 사인 앤 트레이드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관심 목록에 이름을 올린 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소개는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피닉스 선즈가 최근 들어서 쿠민가 사인 앤 트레이드에 흥미를 보였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일단 그레이슨 알렌, 그 다음에 뭐 닉 리차즈, 뭐 혹은 로이스 오닐 같은 선수들의 중심으로 패키지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피닉스가 쿠민가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샬럿도 이름을 올렸었죠. 자, 샬럿도 자산은 있습니다. 그랜트 윌리엄스, 골든스테이트 간다면 뭐 드레이먼드 그린 백업으로 쓰기에는 좋은 또 다른 드레이먼드 그린이고요. 그리고 조시 그린, 뭐 조시 오콕이 두 명의 조시와 더불어서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샬럿은 조시 그린, 조시 오콕이 그랜트 윌리엄스 패키지라면 픽을 요구할 겁니다. 여기서 샬럿이 쿠민가를 데려오고자 픽을 쓸 것이냐. 물론 마일스 브리지스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판을 키워야 돼요. 무디까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일스 브리지스 오면 좋죠. 대신에 이런 트레이드를 했을 때는 또 로스터를 그만큼 빡빡하게 채워야 된다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브리지스보다는 1라운드 픽을 포함한 그런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카고입니다. 자, 시카고는 최근 들어서 발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에센게도 있고 기존에 뭐 팻 윌리엄스도 있고 중복되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쿠민가가 사실 갈 이유가 없죠. 쿠민가를 영입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시카고는 현재 트레이드 블럭에 이름을 올려놓은 니콜라 부세비치, 코비 화이트, 아요 도순무까지 그나마 그래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입니다. 미러키도 한때 이름을 올렸었는데, 미러키는 유망주와 2031년 1라운드 픽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부터 관심을 끌만한 그런 자원들은 없습니다. 뭐 쿤보가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러키가 쿠민가를 데려온다면 유망주와 2031년 1라운드 픽을 동시에 제시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쿠민가에게 이런 에셋을 투자할 팀은 많지 않은 거죠.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한때 뜨거웠었죠. 같은 디비전 라이벌이고 또 지역 라이벌이기도 한데, 세크라멘토가 실제로 오퍼를 한 자원들은 데빈 카터, 다리오 샤리치, 그리고 2라운드 픽이었는데, 이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거절했죠. 이거는 우리가 고점 매수가 아니라 쿠민가를 저점 매수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인 앤 트레이드 난이도 복잡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사인 앤 트레이드는 BYC 룰 때문에 쿠민가의 연장 금액이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50%가 덜 잡히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쪽에서 또 무언가 자산을 태워야 돼요. 그렇다면 버디 힐드나 모제스 무디 같은 당장 지금 로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결론은 쿠민가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됩니다. 일단 쿠민가에게 25밀을 지급해요. 그리고 쿠민가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30밀을 거절했는데 이 정도면 오케이다. 25밀 당연히 지금은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쿠민가에게 25밀을 주게 되면
골든스테이트는 세컨 에이프런까지 약 12mm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알 호포드에게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그러니까 TPMLE로 약 6mm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포드도 6mm 정도면 뭐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또 돈을 받고 뛰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호포드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세컨 에이프런까지 12mm의 여유가 있고 호포드를 TPMLE로 영입을 했을 때 12mm 빼기 6mm라면 이제 6mm 남잖아요. 그런데 이 6mm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세컨 에이프런을 1달러라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6mm도 채 안 되는 잔여 금액으로 4명 계약해야 됩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투이 같은 이런 2라운드 익셉션도 있지만 정말 이걸 쪼개 써야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5mm 아니라 20mm 이하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20mm로 했다. 그러면 총 약 한 11mm 정도의 금액으로 4명을 눌러 앉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명을 잡을 수 있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쿠민가가 25mm를 받아버리게 되면 골든스테이트에 남아있는 로스터는 정말 어렵게 싼 선수들만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민가에게 25mm는 골든스테이트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25mm 준다고 해서 나머지 선수들을 그 금액으로 채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커리, 그린, 버틀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년이에요. 그 2년을 정말 풍족한 로스터 또 혹은 우리 팀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지금은 야 쿠민가 너 지금 그냥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본인들도 급하다. 그래서 빠르게 선택하고 빨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주간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쿠민가가 25mm를 받았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쿠민가 소식은 뭐 RFA, 다른 선수도 있잖아요. 조시 기디, 또 캠 토마스,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자, 쿠민가의 소식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